시그니처 메뉴가 없으면 장사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성남 히든 오아시스 카페에 왔는데요. 원래 제가 첫 영상으로 띄웠던 그 디마, 카페 디마라는 곳의 사장님이십니다. 네. 지금 어떻게 또 디마에 안 계시고 여기 히든 오아시스를 내시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식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홀로 들어오시는 손님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성남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됐어요. 지금 히든 오아시스라는 뜻이 오아시스를 숨겨놨다. 또 브랜드의 명칭이 따로 있을까요? 히든 오아시스라는 뜻이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좀 아름다운 것처럼 저희 브랜드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그런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됐으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호를 그렇게 정하게 됐어요. 디마랑 히든 오아시스랑 뭐 다른 점이 있나요? 디마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조금 주력이었고요. 네. 히든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장으로 들어오는 홀 영업이 위주예요. 배달, 홀, 테이크아웃 이 세 가지 채널에서 모든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네네. 현재 히든 오아시스 카페의 판매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3개월 차 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루에 크로플은 한 500개 정도? 네, 하루에 이렇게, 500개요? 네, 그 정도 나가고 있고요. 일평균 한 200만 원 정도? 세 가지 채널을 다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매출이겠죠? 네. 코로나가 좀 많이 제재가 풀려서 배달 홀 이렇게 두 개 비교하자면 어떤 게 좀 괜찮으신가요? 사실 저는 코로나 때 처음 이제 카페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배달이 80%? 홀이 20% 정도? 지금 요 매장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30%? 홀 매출이 70% 정도. 이렇게 매출이 좀 잘 나오고 계신데 네네. 그 판매 노하우 좀 판매 알 수 노하우요. 있을까요? 홀 매출, 그리고 테이크아웃 매출, 그리고 배달 매출. 크게 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배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사용하세요? 일단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네. 쿠팡이츠. 이 세 가지 어플이 가장 주된 매출원이에요. 배달 어플 중에 배달 수수료가 높은 어플도 있다고 하던데 네네. 그 수수료가 높아서 안 쓰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수료가 높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분명하고 네네네. 또 이제 판매가 진행이 돼야 되고 영업이 돼야 되면 네. 예, 조금 수수료에 부담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배달의 민족 어플은 거의 다 쓰고 계신데요. 네네. 수수료제가 아닌 그 깃발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네. 대체가 되고 있는데 네. 깃발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고하는 거죠. 네, 깃발 하나당 반경이 3km 정도까지 이제 고객님들한테 보여지게 되는 건데 깃발을 몇 개 꼽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네. 그 히든 오아시스는 대략 몇 개 정도 깃발을 사용하고 계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는 15개 꼽고 있어요. 15개 정도면은 많이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으로 쓰시는 건가요? 카페 대비했을 때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상이요? 네네네. 많이 꼽으시는 분들은 뭐 30개, 50개도 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근데-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네. 중복을 해서 꼽는 거죠. 반경을 3km 뛰어서 3km 꼽는 게 아니라 네네. 중복적으로 설정을 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목적이라서 많이 꼽으면 많이 꼽을수록 네.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배달의 민족 상에서 보면은 리뷰 이벤트라는 거는 리뷰를 적겠다고 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이벤트를 참여하게 하여서 리뷰 기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리뷰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네. 이벤트를 안 하시는 사장님들도 간혹 많이 계세요. 네, 많으시죠. 네, 네네. 왜냐면은 내가 굳이 고객님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네, 먼저 네, 말씀을 네. 드리고 네. 배달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 계시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리뷰 이벤트를 안 해도 만약에 리뷰를 많이 쌓으실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네. 특별히 당연히 리뷰 이벤트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리뷰가 많아야 배달 맛집 랭킹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리뷰가 얼마나 달려있고 손님들 평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보통 선택을 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뷰 이벤트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페 창업 시 그 주의사항들이 좀 몇 개 있을 텐데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일단 부동산 임대할 그쵸. 때 굉장히 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월세가 터무니없이 높은 자리들이 진짜 많아요. 상권으로 따지자면 A, B, C로 맞아요. 나뉘어지겠죠? 네네. A 상권이 아니라 B급 상권인데도 A급의 월세를 측정해 놓은 매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자세히 보지 않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A급 상권으로 보이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비싸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본인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평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배달 전문으로 했을 때는 배달을 어디든지 빨리 나갈 수 있는 위치와 배달 기사님들이 픽업이 용이한 자리, 이게 저한테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전략과 어떤 판매 방식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지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상권을 보시는 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월세 부분에서도 예상 매출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인건비, 원가, 공과금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네. 지금 히든 오아시스가 이제 성남 지역에 어느 부분에 지금 자리 잡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모란역 기준으로 봐서 모란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 네. 사실 근데 15분이면 걸어서 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A, B, C 상권으로 나눠졌을 때 어떤 상권에 속하나요? 저희는 B급 상권이라고 저는 B급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모란역 주변에도 좀 저렴한데 평수 대비 월세가 저렴한 곳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셨는지.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맛있거나 특별하거나 어떤 차별성이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찾아올 때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의 거리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마음 먹고 찾아오려고 했을 때 조금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위치가 저는 B급 상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됐어요. 몇 평 정도 카페를 운영을 해야 그 최소한의 평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홀이 있는 매장으로서? 주방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 20평 이상은 돼야 홀 영업이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평수로. 네, 히든 오아시스는 대략 몇 평 정도 되나요? 홀 30평, 그리고 테라스 10평, 그리고 루프탑 10평. 해서 전체 한 50평 정도? 사실 평수도 중요하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네네.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맞죠. 네. 인테리어 만만치 않죠. 네. 반은 개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반은 업체를 통해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반셀프로 진행을 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 팀을 이제 컨택을 해서 네.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인테리어 팀을 써도 사실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내거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만족시키는 인테리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공정에는 저는 이제 전문가들을 썼고요. 그 이외에 조금 디테일하게 잡고 들어가는 부분들에서는 직접 했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거랑 장단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첫 번째가 일단 많이 저렴합니다. 좀 단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한 좀 실력이나 기술, 네. 그게 좀 필수로 필요하고요. 인테리어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네, 히든 오아시스의 컨셉은 무엇인가요? 저희 브랜드의 컨셉은요, 제대로 된 디저트를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손님들에게 제공을 해주자라는 게 저희 컨셉이에요. 요즘 보면 이제 가성비가 좋은 카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고요. 저희의 목표는 맛있는 디저트를
제값 밟고 판매하자. 네. 이게 저희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히든 오아시스만의 마케팅이나 광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광고로 생각하는 건 손님들이랑 소통하는 거. 어, 네, 소통하는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손님들이 원하면 어떤 페이지를 만들고 소개하는 글을 쓰고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너무 기본적으로 카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광고들이라고 하면 뭐 네이버 광고, 인스타 광고, 뭐 페이스북 광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광고들은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네이버 광고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플레이스 광고라고 해서 네. 어떤 카페를 검색을 하면 네네. 앞에 광고라고 표시가 되는 광고, 네. 네, 그 광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 방식에 있어서 그 카페들마다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네. 너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도 있고, 그리고 홀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아우르는 매장도 있고, 배달 전문점으로 운영 중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다른 게 일단 24시 운영이고요. 야, 배달 전문점을 24시간을 돌리면 네네. 직원분들이랑 파트타임 분들이 몇 분이 들어가시나요? 저희 메인이 되는 직원들은 12시간 2교대로 들어간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고, 오전 타임 1명, 그리고 야간 타임 1명, 이렇게 크게 2명이 있고요. 각 파트별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들이 4명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배달 전문점을 24시간 운영하는 네. 그런 상권은 어떤 상권인가요? 일단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배달 주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젊은 친구들이 조금 많이 사는 지역, 대학 상권들 주변, 24시간으로 돌아가는 이런 병원, 교대 배달이- 근무가 많은 회사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상권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홀 판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오전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직원 3명에 파트타임 3명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권 중에 동네 항아리 상권이라는 상권이 있던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그냥 동네 장사하는 상권이죠. 그리고 단골 손님 위주 장사? 네, 이런 상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존재하는 작은 카페들 또는 상가들에 존재하는 이런 매장들, 이런 매장들이 네, 항아리 상권의 전형적인 자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네 항아리 상권이 매력적인가요? 동네 항아리 상권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상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 시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움직이는 동선과 시간대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들과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그 시간만 거의 운영을 하는 게 다고, 오피스 지하나 1층에 존재하는 이런 매장들은 딱 점심시간 이후, 퇴근 시간 이후 굉장히 문을 일찍 닫거든요. 6시나 7시만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매출이 딱 발생하는 시간대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자리들은 그에 맞게끔 인원 배치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운영 시간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운영하는데 또 다른 메리트가 있죠. 자,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매출을 올리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팁을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운영하는 매장들에는 정답인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배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는지, 운영 시간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손님들한테 가장 매출을 올리는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달 관련 어플들에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사진에 맞는 네이밍과 설명, 이것들이 고객들이 주문으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뷰, 그리고 별점 관리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배달 매출이 이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홀 매장 같은 경우에는 느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님이 매장 앞이나 길 건너편에 어디서든지 지나가면서 처음 보여지는 매장의 느낌?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느낌? 처음 들어와서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을 맞이했을 때의 느낌? 등등등. 그런 느낌들이 홀 매장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단골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느낌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차별화된 인테리어. 돈을 많이 쓰는 게 좋은 인테리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정확한 그 브랜드의 네이밍과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상권에 맞는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저는 준비를 했던 편이고, 카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가 가진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을 먼저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예산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잡으실지를 분명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권에 내 전략이 적합한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월세가 저렴하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전략이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큰 돈을 들여서 업자들의 말만 믿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진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테리어에서 사기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절대 돈 먼저 주시고 인테리어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당해봐서. 네. 이런 부분들만큼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운영하려는 매장에 정확한 컨셉과 시그니처 메뉴는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시그니처 메뉴가 없으면 장사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그니처 메뉴가 경쟁력이 있으면 장사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력이 없다면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달 전문점 창업을 했을 때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말자. 오픈 시간, 마감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네. 이렇게 잡고 시작을 했고요. 카페 창업이 절대 쉬운 업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 촬영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조금 선을 넘는 레시피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레시피나 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또 디마에 이어서 히든 오아시스 촬영 승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맛있는 크로플로 또 히든 오아시스가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